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덕충부의 마지막, 즉 결론 부분입니다. 덕충부의 결론 부분인데, 덕이 충만하게 실천하는 사람. 덕이, 이 부자는 부적 부자이만데 실천의 개념 갖고 있다 그랬죠. 실천의 개념. 그러니까 부적과 부적을 이렇게 맞춰서 확인한다는 거, 경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천의 결과, 그 상황 실천의 결과 상황이니까, 이거는 충만한 덕은 내적 상황이라면 부는 외적 행동이겠죠. 부는 행위겠죠. 행위 실천이고. 이 덕충은 내적 수행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장자의 친구인 해자가 또다시 나오는데, 장자하고 해자하고는 이 장자 전체에 6번 나와요. 6번. 둘이 대화하는 게 6번 나오는데, 4편에서 2번 나와요. 앞에 소요에서 한번 나왔죠. 여기 2번째 나오는 거죠. 장자 전체 외 좌편에 6번에 2번이 대화되는데, 여기는 바로 4편에서 2번이 나온 2번째 대화죠. 첫 번째 대화도 굉장히 깊었는데, 이번 대화도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 앞에 거, 성인은 무정이라고 했잖아요. 성인은 무정이다. 그런데, 해자가 뭐냐면, 인무정호와 사람이 어떻게 정이 없을 수 있냐기야. 이 질문의 첫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관계는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감정 표현이 안 되는 삶은 없다는, 인간은. 옛날에 서양 철학사에서는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많죠. 뭐 칸트를 비롯해가지고. 그 이성주의 철학자가 많았는데, 요 근래는 재밌는 게, 현대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감성주의래요. 더군다나 이제. 이거가 정말 해자의 말했었는데, 인간은 감성주의다. 이성이 아니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 근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아까 눈이라는 개념 갖고 나왔지만 또 어떤 문제가 제시됐을 때 그 제시된 문제를 갖고 굉장히 보편타당, 이성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건데요. 보편타당한 이성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가 되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 심리학으로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서양 철학사 근본이 막 뒤흔들린 거니까. 그러면 그러한 각자가 감성적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뭐냐면 이성 가지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에 대해서. 요 근래 지금 굉장히 그런데 많이 부딪히잖아요.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엄청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일단은 감성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이성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보편타당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감성적인 판단을 해놓고 이성에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이게 오늘날 심리학계가 크게 밝히면서, 발견하면서 인간 세상을 갖다 굉장히 뒤집힌 건데, 그러면은 인간이 그러면 감성은 전부 다 개체가 다 다르니까 이 감성을 갖다가 아까 패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패턴이라 쓴 이유가 뭐 때문에 썼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적어서 나오는 건데, 이 하나의 박스 속에, 큰 박스 속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딱 놔놓고, 그 다음에 물을 줘, 물을 주는 건데, 물을 둬가지고 기계로 일정한 간격에 흔들어요. 이게 1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있다면, 요런 게 한 있다면은, 물을 흔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좀 강하게 주고 약하게 주고, 그러면은 여기 모래인데, 모래의 패턴이 다 달라져요. 이건 1의 패턴. 10의 패턴 가면, 막 이런 게 있다면, 10의 패턴 물이 있다면, 이거는 물이 아주 약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의 작용 때문에
이 모래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물 때문에. 그때 사람은 살아가면서 뭐냐면 자기 삶에서 환경이나 공부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충분히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들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화점 있는 사람 다를 거 아니에요. 패턴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기 패턴화 된 거로 가지고 자기 감정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감성의 작용을 받는데 이거 상당히 전한 거지. 이 감성 작용을 하는 원리가 뭐냐 했더니 각자 자기 자신의 공부를 하고 알고 판단한 이런 기준점. 물의 작용은 환경과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과 공부가 되겠죠. 각자 환경과 공부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패턴이 되니까 그 패턴에 의해 가지고 자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성은 그에 합력시키는 거죠. 거의 그렇잖아요. 심지어 종교도 이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종교도. 지금 현재 뭐 이슬람도 종교 때문에 사는 거 전부 이런 거죠. 다 사람 순수하고 좆대가 난다는데 막 싸우는 거죠. 그럼 자기 종교에 합력시키는 거고. 이러한 삶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해자는 사람이 정이 없다면 무슨 사람이냐, 이런 뜻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뭐냐면 무정이야. 정이 없는 거야. 사람 정이 없다는 거야. 이 정이 없다는 이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지난번에 이 중용할 때 아마 기억났을 건데, 사람이 심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존재했다가 육체 속에서 심이 작용하는데, 그거는 심이 작용하는 원리는 무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생명력으로, 성은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으로 내 속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요 상태는 뭐냐면 아직 아무런 감정 작용을 하지 않은 무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 그 자체에 있을 때는 무정의 상태예요. 이 무정의 상태, 이때 무정인데, 이 무정의 상태를 갖다가 넓히면서 이 무정의 상태를 넓히고 그 무정의 상태의 근본에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게 명상참선인 거예요. 명상참선을 통해서 삶의 인간 사회에 나는 수없이 많은 번뇌, 망상, 갈등 이런 것들을 마치 표피적으로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처럼 파도처럼 보는데 그 깊숙한 바다의 뿌리에 가면 고요하듯이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에 가면 그러한 감정의 뿌리에서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면 이건 무정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 참선은 무정의 세계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상하에서 오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오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도심인데, 장자는 이 도심의 세계 또는 천심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란 개체가 갖고 있는 논리를 벗어나서 그 근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무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정의 상태가 돼야만이 덕이 충만한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자는. 여기는 방법론이 안 나왔지만도, 그러니까 이 중용에서 뭐냐면 저 무정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미발인 상태인데, 미발인 상태는 중용에서 뭐냐, 일단은 함양 공부를 해요. 함양. 이게 함양 공부가 뭐냐, 명상 참선이죠. 함양 공부. 이때는 가만히 앉아가 자기 속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자기 속에 집중한 상태에서 자기 의식이 내면 속으로 몰입해 가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발하기 이전에 오상하에서 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오의 세계를 하는 것이, 이걸 갖다가 미발일 때 함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의 상태, 무정의 상태죠. 이 상태의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 되면은 이 감정이 다양한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감정인데, 이 미발의 함양 공부가 잘 되면은
그 외적 조건에서 나오는 이 감정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는 사단이 바란다는데, 순수한 영혼이. 이 하늘 마음이 그대로 바라는 거죠. 이걸 맹자는 사단발이에요. 사단발. 사단발이에요. 그러니까 무정인 상태의 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바라는 마음이 그냥 순수한 자연의 도심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때 요걸 갖다 정의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바로 유정클 태상말 중 정의인데, 바라는 게 정의, 감정 표현되는 건데, 요걸 이발이라 그랬는데, 미발이 했네. 이건 이발의 상태, 이발. 이미 바라는 거는 이발의 상태예요, 이발. 요 이발일 상태에서는 요거는 자기가 자기를 살펴본 눈이 있어요. 내가 슬플 때는 왜 슬픈지 딱 바라보게 되는 거죠. 기쁠 때는 기쁨을 바라보는 거죠. 괴로울 땐 괴로움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이발이 막 정이 받았을 때, 그 받았을 때 자기를 성찰하는데, 이게 찰식이라는데, 찰식이라도 성찰하고 똑같아요. 성찰, 찰식이 똑같은 말인데, 이때 성찰과 찰식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미발일 때 하면 구모 마야 되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요 순간에 발했을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정에 나갔을 때 그 유정을 자기 감정이 패턴화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조절할 힘이 이때 있다고 수양했어. 이 수양 공부를. 그러면은 찰식이나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랄 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네? 스스로가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 근래 사람들이 감정 또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내적 수양이 약한 시대이기 때문이야. 내적 수양이 약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바깥의 욕망에 내가 끌려간 거야. 이 엄청나게 세서 욕망이 많이 그 바깥 욕망에 내가 끌려가다 보니까 속이 허해버린 거야. 중심이 안 써가지고. 허하니까 외적 조건이 없으면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 감정을 도취해보는 거예요. 분노 조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이 회자는 사람이 감정을 바라 이게 바로 인간인데 장자는 그게 무정인 상태에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무정이라는 거 장자말 무정이란 뭐냐면은 말하는데 사람들이 호오로서 시비와 같은 거예요. 시비. 그러니까 호오 시비는 뭐냐면 유정인 상태거든. 호오 시비 유정인 상태. 호오 시비로서 그 몸에 속을 상하게 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무정인 상태는. 왜? 그 속이 상하는 것은 호오 시비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다치는 거니까. 그게 없는 상태는 게. 그게 바로 오상의 오가 되는 거고 바로 이 무정의 상태면서 이 도심이 되는 거예요. 도심이. 그리고 항상 뭐냐면 무정의 상태면은 항상 뭐냐면 자연의 흐름으로 따라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무엇을 더 추구해서 보태려고 하는 의식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 순간에 삶에 아까 유자인데 무한히 즐기면서 유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바로. 이게 바로 장자가 바라보는 덕충부에서 덕이 충만한 세계가 갖고 있는 무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갖고 짧게 보니까 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자 띄우고 위 띄우고 장자 띄우고 왈. 해자가 장자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인고 띄우고 무정호와 이 고자는 본래 고자입니다. 영고 이 고자는 그러므로 영고고 했지만도 본래라는 뜻도 있어요. 본래. 사람은 본래 정이 없다는 말인가? 무정호가? 무정이란 말인가? 이런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장자 띄우고 왈. 장자말 했어. 연하다. 그렇다. 즉 무정이란 말이죠. 무정이다. 자, 해자가 또 어디 가는 거야? 해자 띄우고 왈. 인이 띄우고 무정이면 하이 띄우고 위지 띄우고 인일이요. 해자가 말해서 사람이면서 자, 이자가 들어가면서 이때
인자가 돼가고 일자가 돼가면 이는 수로를 풀어야 된다고 늘 그랬죠. 연결해서 하니까 있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면서 이거죠. 그래. 사람이 돼 사람이면서 무장하다면 정이 없다면 어찌해서 어떻게 하이 어찌하여서 위지 그를 일러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얘기야. 사람은 감정과 사람 동물 아니야. 감정의 동물 아니야. 그랬더니 장자 띄우고 왈. 도 띄우고 여지무하고. 도가 모습을 주었어. 도가 모습을 줬고. 천 띄우고 여지 띄우고 행이라. 하늘이 형태를 주었어. 자, 도가 모습을 주었다는 것은 아마 이기론에 말하면 이적 어떤 원리를 줬다. 원리. 도가 어떤 존재들한테 모든 원리의 모습을 준 거야. 그리고 하늘은 이 자연인데 하늘은 자연은 그 사람한테 형태를 준 거야. 이거는 기형이니까 기의 형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기가 어떤 형태를 주어서 이 상태에서는 아직도 정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의 1차적인 모습이니까 이때는 정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덕 띄우고 불 띄우고 위지 띄우고 인을이요. 아니 어찌 그를 일러 사람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해자가 또 타고드는 거예요. 해자 왈. 기 띄우고 위지 띄우고 인이면 오덕 띄우고 무정일이요. 해자가 말해서 이미 사람이라고 이른다며 그를 일러 사람을 한다면 어찌 무정이 있겠느냐. 무장할 수 있겠느냐. 감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장자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대목이. 장자왈. 시 띄우고 비오 띄우고 소이 띄우고 정리하라. 이는 내가 말한 무정이란 이것은 말이야. 이것은 이는 내가 이른바 무정이라고 이르는 것이 아니야. 이는 내가 이른바 무정이라는 것이야. 너가 말하는 유정, 무정, 그럴 때 정은 뭐냐면 이 감정이 나오는 상태, 정이 나오는 상태를 갖고 해야지만도 내가 무정이라는 것은 감정이 나오기 전의 상태란 말인 거예요. 내가 말한 건 저게 아니야. 그거는 마음 속에 있을 때 이미 아무거나 외적 조건이 없는 순수한 인간 그 자체로 존재할 때, 오라는 내 순수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 띄우고 소이 띄우고 무정자는 내가 이른바 무정이라 하는 것은 언 띄우고 인지 띄우고 불이 띄우고 호오 띄우고 내상 띄우고 기신이니 상인 띄우고 자연이 띄우고 불 띄우고 익생자를 말하는 것이야. 자, 사람들이 호오로서 서있자 호오로서 그 자신의 몸에 속이죠. 마음이죠. 그 몸에 속을 상하게 하지 않은 것이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속인 마음이죠. 마음 속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야. 다시 말해 인간은 감정으로 표현을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희노애락과 시비 때문에 인간은 번뇌 망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병이 생기는 거죠. 감정을 통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정일 때는 그런 감정이 날 때는 병이 생길 게 없다는 게 아무것도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항상 인자연 따른 자니까 자연을 따라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상황의 변을 따라서 그래서 따르고 그리고 뭐냐면 항상 자연을 따르고 그리고 익생 삶을 보태려고 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삶의 어떤 이익 추구나 생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익생은 삶을 보태려고 하지 않는다. 삶을 보태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 굴려가지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 몸이 자연이니까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거 자체 천수를 다 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자연이니까. 그 자연의 흐름 따라가. 그런데 인위적으로 뭘 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해자 또 질문하는 거야. 해자왈 불 띄우고 익성하면 하위 띄우고 유 띄우고 기신고. 해자가 말해서
아니 삶을 보태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찌해서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나? 이 삶을 보탠다는 것은 끊임없이 머리 굴리고 밥 먹고 뭐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인데 그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찌해서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인간 세상이니까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정을 주고받으면서 산 인간 세상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장자왈 다시 근원을 가보자 이거야. 장자는 다시 근원을 가자. 근원을 가자. 그 근원을 가자는 말이 뭐냐? 자, 장자왈 도 띄우고 여지 뭐하고 천 띄우고 여지 띄우고 행이라.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말 반복이죠. 하늘이 자 도가 나의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다가 주었어. 이치적으로 인간, 자연 이렇듯이 나를 인간의 모습 줬어. 그리고 천이 자연이 여지형이 나의 형태를 줬어.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의 모습은 나의 이런 형태, 지금 현재 이 모습 형태를 줬어. 그러니까 도여지모는 이에 가까운 어떤 이치를 부여준 거. 천여지형은 어떤 길을 준 거죠. 그 속에 그 모습 형태를 길을 준 거죠. 이기론의 입장은 이와 기가 같은 거죠. 그런데 무의 띄우고 호 띄우고 내상 띄우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미 도의 경지에 갈 것 같으면 감정이 이해가지고 인간의 감정이 이해가지고 호로서 호는 감정이니까 시비 분별의 감정이니까 호의 감정으로서 그 몸에 마음속을 상하게 할 수 못하게 돼요. 없게 돼요. 사람이 수양과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근원의 문제, 도의 문제, 오상을 오해, 순수 의식의 세계에 가서 머물게 되면 이기와 내 속 근본의 문제가 되면 그런 감상 때문에, 감정 때문에, 시비 때문에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양이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장자가 논의고 하는 바로 대분계 경지고 바로. 그러면서 자 치는 거죠. 해자를 치는 건데 금자 띄우고 외호 띄우고 자지 띄우고 신하여 노호 띄우고 자지 띄우고 정하고. 자 그렇지. 지금 그대는 해자 그대는 지금 해자 그대는 그대의 정신을 마음을 바깥으로 끊임이 향하고 있는 거야. 감정을 찾아가 유정의를 찾아가니까 바깥을 향하는 거야. 외적 조건을 찾아가는 끊임없이. 자네는 지금 유정이라 해가지고 이 유정을 통해서 외적 대상을 갖다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끊임없이 자지정 그대의 정력을 수고력한 거야. 끊임없이 뭐 어떤 문제 해답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가면서 늘 당신의 온 정신을 다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피로에 지쳐가지고 완전 당신 피로에 지쳐가지고 이수 띄우고 임하며 거 띄우고 고오 띄우고 임명이라. 그래서 피로에 지쳐 나무에 기대가지고 신음에 인생이 크면서 고달파는 거야. 인생이 왜 이래 이 감정 때문에 고달파는 거야. 그리고 마른 오동나무 의야에 기대가지고 마른 오동나무에 탁 기대가지고는 이 명자는 눈 감을 명자인데 이게 피로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피를 졸고 있는 거야. 오동나무에 기대가지고 쉬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너의 근본 원인은 무정의 내적 세계 의식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너는 외적 대상의 유정 속에 찾으려고 보니까 끝도 없는 방황 속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신 수양은 내적이 있거든. 무정이 있거든. 장자처럼. 모든 종교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무정의 세계고 모든 종교의 내적 세계니까 영성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니까 이 영적 진리의 세계에 이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그걸 갖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천선 띄우고 자지 띄우고 형연을. 자, 자연이 하늘이 그대의 형태를 이미 선택해 줘서 해자 그대 그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이 좀 그대로 그게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줬어. 뭐로? 앞에 했지만도 이게 바로 도와 천이 그대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 선택해 줘서 선택했다는 다양한 모습 중에 그대의 모습을 부여해줬다는 거지. 바로 그런 모습이 나게 했고
이미 그게 해답이에요, 바로. 그걸 찾아 들어가면 그 근원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선택해준 나를 찾아서 들어가면 근원을 가는 된 거야.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어떡하느냐? 해잖아. 그걸 무시하고 자의 띄우고 겸백 띄우고 명이라. 그런데 그대는 그 근원을 들어갈 줄 몰라고 오히려 바깥을 향해 가지고 그대는 겸백으로서 울고 있다, 떠들고 있다, 똑같지. 겸백은 시비 분별이죠. 호. 이 겸백노래라는 것은 원래 아래 그 아주 공손정이 주장했던 건데, 재질과 색깔이 같을 수 없다, 이 말인데, 어떤 여기 흰 돌이 있다. 여기 흰 돌이 있다. 백석이 있다. 백석이 있는데 이것이 단단하냐? 안 그러나 무르냐 하는 것은 손으로 만져서 하는 거야. 손으로 만져서. 그런데 이게 흰냐? 검으냐 하는 것은 이거는 눈으로 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흑백을 하는 거하고 단단하냐 하는 것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다. 이렇게 궤변을 쓰는 게 공손정이에요. 논리적으로 자꾸 궤변 쓰는 거. 오늘 시대에 실은 궤변이 진짜 많아요. 오늘 시대에 오히려. 그게 너도 지금 현재 근본이 마음속에, 무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만물이 하나야.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도의 속에서 들어가 보면 이 분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쪽 세계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지. 너는 형상된 이 형상 가지고 너는 끊임없이 분별로까지 진리를 찾았는데 너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끊임없이 형태가 하늘이 그대를 선택해준 그걸 통해서 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대는 외적 겸백의 세계, 분별의 세계, 호의 세계 이쪽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방황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왜? 덕충이 안 되는 거죠. 덕충의 세계는 무정을 가요, 무정. 자기 속에서 근본 도의 세계를 통해서 확중시켜가면 그 속에서 바로 도인 합일의 세계 또는 천인 합일의 세계, 합일의 세계에서 결국 논일 텐데 이 재물론이니까 너는 지금 바깥을 향해 가기 때문에 무한한 갈등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덕충의 전체 결론이 그러니까 덕을 충만한 사람은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거. 내 속에 우주와 진리가 있고 내 속에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아는 자가 바로 덕충의 세계고, 이러한 세계를 갖고 이제 6편이 가는 거죠. 이러한 경지에 안 사는 누구냐? 대종사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무정의 세계에서 덕충의 세계로 넘어가서 만물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전부 다 그대로 일체가 재물을 가지를 한다는 그 세계를 알면서 마지막에는 생사까지도 하나로 여기는 경지에 가는 건데, 이래 되면 덕충부에서 6편이죠. 6편에 가면 대종사를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종사가 되는 거죠. 덕충이에요. 그래서 대종사편을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